네, 반갑습니다. 비니아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주제는 부동산 업에서 유튜브 컨텐츠를 통한 홍보를 했을 때의 효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유튜브 컨텐츠 시장이 중개업에서도 상당히 비중을 크게 차지를 하게 됐죠. 특히나 비도심권의 촌집이라든지 전원주택, 토지, 그리고 고급주택, 고급 빌라 이런 것들은 실제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매수자들이 정보를 얻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발맞춰서 실제 많은 분들이 중개업을 하면서 유튜브 컨텐츠를 업로드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실제 그런 교육 시장들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를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이는 부동산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왔고요. 2017년 말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어찌 보면 1년 반 이상 꾸준히 이제 컨텐츠를 운영을 해오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부동산 중개업으로 유튜브를 접목해서 하는 것은 1세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제 구독자나 누적 방문자 수에서도 후발주자인 여러분들보다는 상당히 이제 앞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말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소지하고 있는 곳에 부동산 정보들이 많이 업로드가 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불과 한 4, 5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유튜버들이 늘어나게 됐거든요. 자, 근데 찾아보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매물이 조회수가 상당히 많은 것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유튜버는 정말 해야 되는 컨텐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실 텐데요. 자, 중개업의 유튜브 시장이 지금 어떠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있는 조회수 몇천 건도 있고 몇만 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유튜브도 구독자 수가 1000명, 2000명, 3000명 상당히 많은 경우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를 해야 되는 시대구나 라고 진입을 하고 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컨텐츠 매물의 조회수와 구독자 수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저도 상당 기간 동안 이 구독자와 조회수를 좀 높여볼 수 있는 방법들을 어뷰징을 제외하고요. 실제 최근 들어서 어뷰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구독자나 조회수를 임의로 늘리는 방식이죠. 광고 대행사에 돈을 주고. 저희는 순수하게 컨텐츠를 그런 것 없이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어요. 예를 들어 좋은 컨텐츠를 찾아서 올린다든지 시청자가 좀 더 잘 볼 수 있게끔 다양한 노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으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자, 이런 노력과 시도들 그리고 결과물들이 실제 중개를 접목했을 때의 결과치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몇천 건, 몇만 건의 조회수를 가진 유튜버, 즉 부동산 중개업소가 그만큼의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유튜브를 통해서 컨텐츠를 보는 사람, 부동산 매물을 보는 사람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내가 구매는 안 할 거지만 나중에 내가 구매를 하기 위한 정보, 아이쇼핑이라고 하죠. 자,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잠재 고객도 있겠지만 실제는 내가 조회수가 좀 많아졌을 때 받는 불편함들이 더 많아요. 자, 주소가 어떠냐고 계속 물어오기도 하고요. 실제 내가 구매는 안 할 거지만 보여달라 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컨택들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과거의 중개시장에는 내가 어떤 집을 사고자, 땅을 사고자 할 때는 정말 마음이 있어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내가 내 노력을 들였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 그러면 이 전원주택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렵사리 중개업소를 돌아다녔다는 거죠. 자, 블로그 컨텐츠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 블로그에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중개업소에 찾아가서 내가 발품을 팔고 매수자가 노력을 그만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튜브는 어떠냐? 영상 컨텐츠로 주변을 상세하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컨텐츠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집이나 주변을 찍겠죠. 토지도 어딘지 모르게 찍는다 하더라도
그 컨텐츠를 영상에 담아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수자 입장 혹은 시청자 입장에서 가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컨텐츠의 현황을 안다는 얘기죠. 자, 예전하고 달라진 게 뭘까요? 매수자들은 편해졌어요. 편하게 문의를 하고 손품을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급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전화 한 통해서 더 궁금한 걸 문의할 수도 있고요. 더 요청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매수 컨택을 하고자 하는 수요층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도 더 어려워졌고요. 또 그런 분들이 실제 더 많이 문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안 가도 되니까 전화 문의만 해도 되거든요. 자, 이런 많은 고객들을 내가 응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비교 대상이 많아졌습니다. 자, 최근 4, 5개월 사이에 유튜브를 통해서 매물을 소개하는 채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매수자 입장에서 내가 예전 같으면 어쩌다가 유튜브 컨텐츠 블로그에 보이는 게 이거니까 이 외에는 매물이 정보가 많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몇 군데 선정을 고민을 하다가 컨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지금은요, 자고 일어나면 수백 개의 컨텐츠가 올라옵니다. 내가 어떤 지역, 이 지역에서 구매를 할까 하다가도 이 지역과 연관된 또 다른 지역에 비슷한 가격대 매물들이 쏟아져 나와요. 매일같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매물이 마음에 들다가도 또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왜? 혹시 더 좋은 매물이 나올까봐. 자, 매수자가 컨택할 수 있는 시기는 점점 늦어집니다.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진다는 거죠. 자,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쉽게 컨택이 정말 안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중개시장, 이런 유튜브에서의 중개시장의 심리를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좋은 매물들만 옥석만 가려서 올린다 하더라도 이런 어려움들, 이런 내 수고가 정말 많아진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초보 유튜버 분들이 지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좋은 매물을 계속해서, 자, 좋은 매물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저렴한 매물, 가성비가 좋은 매물, 누구나 찾는 매물, 이런 매물이에요. 자,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 그런 매물들이 좀 있잖아요. 그것을 처음에는 올리기 시작해요. 자, 그때는 반응이 뜨거워요. 이 반응이라는 게 조회수와 전화문입니다. 실제 찾아와서 나 이거 할래 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가 거래가 한 개, 두 개라도 되면 힘이 나서 좀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자, 그런 문의만 있다가 또 다음 매물로 넘어가요. 다른 매물로 넘어간다는 거죠. 다른 중개업소에서 올린 매물을 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초반 럿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괜찮은 매물, 싸고 저렴한 매물을 올리면 올리자마자부터 한 며칠간은 전화 문의가 많이 와요. 자, 여기에는 매수자만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중개업을 하는 타 중개업소, 그리고 일반 업자분들, 그리고 갭 투자를 노리는 분들,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게 전부 수요라고 판단하시면 오산입니다. 오산. 절대 오산이에요. 그래서 실제 내가 초창기 때 이런 매물을 올리게 되면 내가 정말 힘들어지고 응대를 많이 해야 되고 안내를 많이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겨요. 안내를 많이 하면 좀 그나마 낫겠어요. 전화 문의로만 합니다. 주소 알려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위치가 어디냐 등등. 자, 이런 분들이 정말 초반에만 오고 시간이 지나면 문의가 없어요. 해보시면 압니다. 좋습니다. 나는 이런 문의라도 오고 이런 피드백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런데 내가 초반에는 좋은 매물을 올립니다.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항상 좋은 매물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두고 매수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매물들을 이제 뒤늦게는 올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느꼈던 반응이 아예 없습니다. 문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밀물처럼 왔다가 싹 빠진다는 느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건 히든 카드로, 이거는 내가 팔 수 있겠어 하면서 매물을 올렸을 땐 반응이 있다가요, 그런 매물들이 좀 없어지게 되면 싹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다른 쪽에 조회수나 반응이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되는 줄 알았더니만 이게 아닌가 보다. 중개업이 정말 쉽지 않구나. 이런 회의감이 됩니다.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도 하게 되죠. 저 사람은 이제 막 시작했는데 나보다 훨씬 조회수도 많아, 문의도 많은 것 같아. 회의감이 느껴요. 비교를 스스로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치게 됩니다. 자, 롱런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내가 6개월, 1년은 꾸준하게 피드백이 있든 없든 내 매물을 올리겠다. 중개가 아니라 거래를 읽어내겠다가 아니라 내 매물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6개월, 1년을 보고 천천히 가시는 분들은 회의감이나 실망을 덜 하시게 돼요.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중계를 해서 수익을 내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마음이 급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초반에 피드백이 오면서 거래가 한두 개 나면 또 힘을 으쌰으쌰해서 힘을 내면서 하겠죠. 근데 초반에 밀물처럼 왔다가 이제는 내가 좋은 매물을 못 올리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거기에서 할까 말까를 다시 고민하게 돼요. 지친다는 거죠. 자, 이런 유튜브의 생리를 아셔야 됩니다. 자, 초반에 좋은 매물 올리면 쉽게 말해서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려도 돼요. 그냥 올려도 사람들이 문의가 많이 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촌집, 누가 봐도 다 계곡도 옆에 흐르는 촌집 3천만 원짜리 한번 올려보세요. 전화통이 불이 납니다. 그러다 며칠 전 전화가 띄엄띄엄 해주죠. 자, 이런 또 싼 내가 토지를 올렸어요. 100평짜리 현황도 좋고 정말 싼 매물을 전화통이 불이 납니다. 며칠 동안. 자, 그런 매물들 올리다가 이제는 뭐 500평짜리 땅도 올리고 일반 주택도 올리고 가격이 뭐 신통치 않은 것도 올리고 이렇게 되겠죠. 전화문이 없어요. 조회수도 확 떨어져요. 이런 중개업 간의 유튜브 시장 상황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나는 1년을 보고 꾸준히 매물을 올리겠다라는 결심이 섰을 때 유튜브 컨텐츠 시장에 진입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절대 한 달, 두 달에서 내가 거래 많이 일으켜보겠다, 수익 많이 내보겠다 하면은 지칩니다. 자,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중개업소들도요, 지금 유튜브를 하겠다고 교육을 받고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잠시 주목을 받을지언정 언제든 토스가 됩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한 멘탈 관리를 할 수 있으신 분들이 진입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자 수와 조회수에 목말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구독자 수가 꽤 되고 인기가 있는 유튜버 분들도 어뷰징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매물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좀 조회수도 많으면 좋겠고 또 나를 지켜봐주는 구독자가 많아야만 그림이 나오죠, 사실. 그죠? 그래야 이 채널이 인기가 있고 요 매물이 인기가 있는 매물이구나 하고 간접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 시장에서 부동산 유튜브가 어뷰징이 굉장히 심합니다. 조회수를 임의로 올린다든지 구독자 수를 올리는 거죠. 좋아요도 올리고. 자, 이러면서 자기 채널이 남들로 하여금 우량하게 보이게끔 포장을 한다는 거죠. 자, 이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자기 돈을 쓰니까. 근데 내 돈을 쓰면서 초반에 거래가 나고요, 중개가 잘 되면은 그것도 지침 없이 할 동력도 돼요. 그런데 초반에 내가 내 채널이 우량하게 보이기 위해서 내 돈을 쓰다 보면 이게 중개에 거래가 안 나면 내가 슬슬 지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될게요. 최근 유튜브 시장은 여러분들이 어뷰징, 즉 이미 조회수 조작이나 구독자 수를 조작하더라도 채널 자체를 바로 블라인드 처리를 안 합니다. 웬만하면 안 해요.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비중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튜브 입장에서는 조회수가 늘고 광고주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봤구나 라는 어떤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공격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제재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안전할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채널은 자, 이 정도의 시청자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시청 시간이 반영이 되더라라는 빅데이터가 유튜브에는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보다 현저하게 낮아졌을 때는 이 채널이 무언가 조작으로 인해 이 수치가 반영이 됐다라고 인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추천 영상이라든지 맞춤 영상에 뜨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이버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땡땡 부동산이라고 검색했을 때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상위에 뜨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자, 이 위에 뜰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회수와 구독자를 임의로 늘리는 행위는 지금 당장은 좋을지언정 유령 회원의 유령 조회수라는 얘기죠. 실질적인 방문객과 구독자가 늘어나려면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에 맞춰가야 되는데 그 알고리즘에서 내 채널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령만 있고 실제 유입되는 회원이 없는 그런 채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내가 조회수, 구독자 수를 그림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내 돈을 들여서 어뷰징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꾸준히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채널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 초반에 거래가 안 나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은 돈대로 쓰고요, 실제 자연 유입은 없다 보니까 결국 지치게 된다고요.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 임의 늘리기와 어뷰징 행위는 절대 삼가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채널, 물론 저희 채널도 26,000명의 누적 조회가 이제 1000만 정도 돼요. 아마도 다른 유튜브보다는 아마 좀 구독자 수나 누적 조회 수가 좀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저희 채널을 롤모델로 보고 유튜브를 시작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보고 나름 계획을 짜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중계에만 국한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제가 몇 개월 동안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면서 저희는 이제 중개업 이전에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자, 과연 유튜브에서 이게 마케팅적으로 접목을 했을 때 유튜브 수익 부분에서 어떨까? 중개 말고요. 유튜브 광고 수익이 어떨까를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봤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로 수익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제 수익이 얼마나 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몇백만원 되지 않아? 그걸로만으로도 중개업을 안 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유튜브 수익은 한 달에 100만원 남짓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영상 컨텐츠가 한 700개 정도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그 조회는 꾸준히 700개의 영상들이 1년 전에 올린 것도 조회수가 조금씩은 오르고 있죠. 누적해서 오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만큼 유튜브 컨텐츠를 키운다 하더라도 한 달에 많이 벌면 1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 채널을 이만큼 키우기 위해서 제가 1년간의 노력을 했거든요. 거기에 투입되었던 비용과 에너지는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일정 단계까지 왔음에도 유튜브 컨텐츠로 수익을 낸다는 게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초창기 때 좋은 매물을 몇 개 올렸더니 조회수가 1000건 만건이 올랐네? 구독자가 빠르게 늘었어. 와, 이러면 내가 몇 개월만 열심히 해도 중개는 못할지언정 유튜브 수익을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시고 초반에 중개업을 하다가 다른 쪽으로 변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자면 중개업을 했는데 중개로 수익이 안 나니까 내가 매물을 올려주는 컨텐츠만 하는 거죠. 실제 저희 같은 경우도 직거래 컨텐츠를 했던 이유가 유튜브 컨텐츠로 수익화할 수 있는 모델이 부동산에서 가능할까,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경향이 좀 커요. 결론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는 조회수와 구독자에 반영이 되어서 내 수익이 결정이 되는데요. 가장 문제가 조회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좋은 매물을 계속해서 업로딩을 했을 때 조회수가 꾸준히 상승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수자가 찾을 만한 좋은 매물, 즉 중개도 쉽게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매물을 계속 발굴해내서 올려야만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 창출이 일정 단계까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다 보면 그런 매물만 걸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 매물은 내가 구태여 공격적으로 홍보를 안 해도 중개를 통해 수익이 나는 매물이에요. 그런 매물을 계속해서 창출하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의 채널은 유튜브로 수익 내기가 어렵다. 단언컨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내가 오늘 좋은 매물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가 지나면 몇천 군데의 중개업소가 자기 매물들이 좋다고 좋은 매물들을 올립니다. 자, 나한테만 쏠릴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역에서 중개를 할 수 있는 유튜브 컨텐츠를 운영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거를 모델을 바꿔서 내가 수익화하겠다, 중개는 안 하고 난 이걸 통해서 수익화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얘기들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 컨텐츠를 1년 반 동안 부동산 컨텐츠를 운영하는 1세대 유튜브로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는 이야기이고요. 일선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런 채널들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벌더라, 이런 채널들은 이렇게 운영을 하면 중개 진짜 잘 된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입니다. 중개업으로 유튜브 컨텐츠를 운영 안 해보신 분들이 하는 시각적인 결과만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꾸준히 6개월, 1년 이렇게 두면서 내가 천천히 쌓아 나가겠다, 그래서 중개에 접목해서 내 중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진입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일선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집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막을 이쁘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에 대한 정확한 소개만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롱런 할 수 있는 부동산 유튜브가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